노조공화국 상황에서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전반적으로 좀 투쟁적이고 이념적인 그런 노동운동이 되다 보니까 이 기업들의 어떤 기업과의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되기 상당히 어렵고 어떤 노조 내부의 투쟁적이고 전투적인 그러한 이 조합주의가 이제 현장을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노사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운동은 지금까지 왜 자꾸 권리만 주장을 하고 이런 투쟁적인 노동상권에 보장된 그런 권한만 너무 누리는 거 아니냐. 이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책무도 좀 이행해야 될 그러한 때가 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노조도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되는 이 지배구조라든가 내부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걸 아예 법으로 규정하는 그러한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특히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는 노조의 사회적 책무가 우리처럼 그렇게 목소리가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은 어느 정도 법과 원칙에 의해서 노동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법 파업이 횡행하고 있고 노조의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행위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노조의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사회 양극화 현상이 확대되고 있고 일자리가 파괴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제 이러한 사회적 책무에 대한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노동운동 특징을 보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이제 법과 원칙을 무시한 전투적 실리주의. 그러니까 사용자를 압박하면서 내 분배, 내 목을 극대화하는 나의 파일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투적 실리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또 하나는 이러다 보니까 대화 타협은 이제 어용으로 간주되고 상생과 협력은 외면하는 이러한 이제 투쟁적 노동운동이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개파간 선명성 경쟁이라든가 내부의 헤게모니 싸움이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노조 조직률이 11%대. 그러니까 10명 중 1명 정도로만 노동운동을 하는 그러한 대표성의 위기를 좀 맞고 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노조의 어떤 요구를 많이 들어주는 노조 존중 사회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노동을 위한 그러한 사회가 아니고 노조를 위한 사회로서 이건 오히려 사회적인 건정성을 해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또 하나는 이제 전근대적인 온정주의. 노조가 법을 어기더라도 타협이 이 협상이라든가 단체 협상, 임금 협상이 타결되고 나면은 타결 축하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이 불법 파업도 이렇게 이 관용으로 용인해주는 이러한 전근대적 온정주의와 계급 투쟁주의. 그러니까 우리 지금 민주노총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회개혁적 노동운동을 좀 펼치고 있죠. 근데 사회개혁적 노동운동이 3인주의를 추구하는 건지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건지 우리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건지에 지금 노선이 상당히 지금 이 노동계 내부에서도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이미 자본주의는 상당히 부정하는 것 같고 지금 3인주의와 사회주의 중간을 지금 추구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이렇게 이러한 그 이제 노동 운동의 파워가 세지다 보니까 정부의 공권력이 오히려 노동 운동의 이 노동 권력의 눈치를 보는,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노동 운동이 다른 길을 엇나가는 그러한 이 불법 파업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거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오히려 공권력이 노동운동의 눈치를 보면서 일관성 없게 대응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이 갈등적이고 대립적인 그러한 이제 이 노사관계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노사관계가 어느 정도 극심한지 이제 수치를 보면은, 그 자동차 5사의 우리나라 자동차 5사 평균 임금이 2016년 기준으로 해서 9,2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일본의 토요타는 9,100만 원, 그리고 독일의 폭스바겐은 8,400만 원. 그러니까 우리보다 1인당 GNP가 더 높고, GDP가 높고, 이 수익도 높은 토요타라든가 폭스바겐보다 오히려 국내 5개 자동차사의 임금이 더 높은, 이게 이제 결국은 투쟁적인 노동운동을 통해서 내 몫을 극대화하다 보니까 벌어지는, 이게 결국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은 사회 양극화의 현상의 하나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노동운동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대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0인 이상의 노조 조직률은 한 50%가 넘는데,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1%, 그러니까 1000명당 1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낮은 그 노조 조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뭐를 얘기를 하냐면은, 결국은 노동운동도 기업의 어떤 그 생산성이라든가 성과가 있어야 노조가 생기고 거기서 뭘 얻어내는데, 결국은 이제 대기업 노조 중심으로, 이게 대기업 중심으로 노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는 노동조합 자체가 정부로부터 독과점 산업에 대한 특혜를 받아서 탄생된 그런 기업 내에서 노동운동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적 책무 차원에서 파업이라든가 집단행동을 통해서 내 몫을 극대화시키기보다는 사회 전체의 구성원들의 어떤 그 삶의 이 평준화, 뭐 평준화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떤 위화감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생산적인 노동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매년 파업을 통해서 이제 내 몫을 내 밥그릇 챙기기 투쟁을 한다, 이런 이제 지적을 많이 받는데, 87년 노조가 생기고 나서 작년까지 2019년까지 32년이 됐는데 단 5차례만 파업을 안 하고 매년 파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실액이 지금까지 한 20조 원이나 되는, 그럼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보는데, 이게 현대자동차 내부의 손실뿐만이 아니고 협력업체, 지역사회 상인들, 그리고 뭐 내부의 뭐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냐,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수출 산업에 어떤 그 타격을 줌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USR, 노조의 사회적 책무라는 게 뭐가 노조의 사회적 책무냐, 이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업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봉사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윤리적 뭐 이런 그 지원 활동을 통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노조도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도킨스가 미국의 그 학자 도킨스가 이제 2010년에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이게 노조도 결국은 공동체의 하나의 구성원이자 경제 주체의 중요한 축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과 사회 어떤 경제 사회적인 정의를 위해서 그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게 USR의 이제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사회적 책무, US 노조 사회적 책무는 사회 공동체 이익과 발전을 위한 활동이어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전투적 조합주의,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사회적 책무 아무리 좋은 뭐 정책이나 이런 거를 주장을 하더라도 그런 전투적 조합주의라든가 집단 이기주의는 우리가 이제 사회적 책무라고 지칭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USR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투명성과 그 정의로움이죠. 투명성과 윤리적 행동. 그러니까 모든 그 지배 구조라든가 이런 게 의사결정 과정이라든가 투명해야 되고, 그 노조의 어떤 그 뭡니까 이 회계 관리 이런 게 투명해야 되고, 그리고 회사의 어떤 그 채용 과정, 우리 저 공기업의 어떤 그 고용 대물림 이러한 거를 많은 노조들이 요구를 그 민간 기업에서도 그 지금 단협에도 놓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조차도 투명하게 윤리적으로 대응을 해야지만 사회적인 어떤 그 건강한 사회가 형성되고 발전되는 거다. 그럼으로써 노동계도 그러한 그 이제 윤리적 정의로움과 이제 투명함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떤 민주적인 법 준수가 어떤 그 법을 준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USR의 가장 중요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법을 지키는 거죠. 법을 지키는 거.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지금 법을 어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법과 원칙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지만 노조의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USR을 이제 처음에 CSR, 그 ISO 26000인 거기서 만드는 CSR에서 그걸 이제 원용을 해온 건데, CSR을 만들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만들면서 결국은 여기에 주은해 갖고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들도 사회적 책임을 수행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USR이 상당히 특히 한국에서 관심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핵심 주제가 이제 지배구조라든가, 뭐 지배구조라는 거 의사결정이라든가 어떤 그 조직 내에 어떤 뭐 투표라든가 이런 그 과정에서 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노동관행. 노동관행이라는 거 뭡니까? 뭐 채용이라든가, 뭐 기술교육이라든가, 무슨 전근이라든가 모든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도 좀 관리를 해야 되고, 환경 문제라든가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라든가 이해관계자들, 소비자들에 대한 그 존중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CSR의 주요 핵심 주제로 삼고 있는데, 결국은 USR도 이거를 원형을 해서 차용을 해서 같이 지금 이거를 중요한 요소로다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LG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그 CSR에 있는 그 핵심 주제와 원칙들을 그대로 적용해 갖고 지금 USR 그 헌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주요 활동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협력업체 기술 지원을 한다든가, 뭐 채빈국 아프리카 그 가난한 나라 가서 우물 파주기 운동을 하다든가, 화장실 져주기 운동을 한다든가, 그리고 지역사회 LG전자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의 독거노인을 돕는다든가, 그리고 협력업체 그 자녀들의 장학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각종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CSR 관점에서 볼 때 USR은 그러니까 CSR과 거의 비슷한, CSR이 주장하는 그러한 그 요소들을 USR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지금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USR이 처음에 나왔을 때 노조의 사회적 책임은 CSR을 감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USR의 책임 중에 하나다, USR 중에 하나다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CSR과 관련된 그런 요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그 파업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 사회 양극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소할 것이냐, 그리고 노조가 이 해소를 사회적 이 불균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같이
이 노사가 합의하던가 노사정이 같이 합의하던가 노조 스스로 자체 개혁을 통해서 이거를 이 사회 발전에 참여를 하던가 어떤 식으로도 노조가 그게 결국은 노조의 사회적 책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제 2010년 이후서부터 아마 노조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좀 많이들 논의가 돼 왔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 전에는 용어를 노조의 사회적 책임이라고만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전에도 상생의 노동운동, 협력적이고 협조주의적인 노동운동, 이런 게 사실은 노조의 사회적 책임인데, 지금 와서 우리 이 학자들이나 이 국정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노조의 사회적 책임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아마 다들 일자리 창출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좀 이렇게 같이 협력해주고 노력하는 일이라고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삼성과 유한양행에 대해서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삼성과 유한양행 두 기업 중에서 어느 기업이 더 사회적 책무를 더 잘했느냐. 유한양행은 이병철 회장과 유한양행을 창업한 유일한 박사님이 두 분이서 비슷한 시기에 기업을 일으켜서 왔는데, 유한양행은 사회공헌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장도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서 계속 지금까지 회사를 영위하고 있고, 근데 삼성은 좀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듯이 탐욕스럽고 아주 이기심으로 이렇게 기업의 이윤 추구를 상당히 많이 하면서 이렇게 끌어왔는데, 지금 와서 삼성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겠느냐. 삼성은 이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까지 다 하면은 100만 명을 지금 넘고 있는데,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한 1, 20만에 그치는데, 그러면은 두 기업 중에서 어느 기업이 더 사회적 공헌도가 더 높은 거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 창출입니다. 하르츠 개혁, 독일의 슈레더 총리가 했던 하르츠 개혁도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 가장 주요한 목표였었는데, 결국은 사회적 책무를 기업이나 정부가 추진을 하면은 노조도 같이 이렇게 협력해 주는 게, 그때 하르츠 개혁에 독일 노총이 같이 협력을 안 해줬으면은, 그러니까 하르츠 개혁 법안에 아마 그거는 일자리 창출은 어려워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인데, 그러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법안에 노조가 함께 협력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 사회적 책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조의 집단 행동을 자제하는 것은 더 이상 강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33년 동안 87년 이후에 매년 파업을 벌이면서 자기의 이익을, 자기 분배 몫을 극대화시켜서 파업을 벌였는데, 이 파업을 벌임으로써 협력업체라든가 나머지 지역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노동조합의, 대기업 노동조합의 자제, 어떤 집단행동 자제는 사회공헌 활동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 그리고 제가 일본에 도요타를 갔을 때, 왜 당신들은 매년 사상 최대 수익을 내고도 임금 동결에 노조가 이렇게 임금 동결을 제한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노조 얘기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우리가 임금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이 달래는 거는 사회적 위화감을 오히려 더 심화시키기 때문에 사회적 위화감을 완화시키고 상대적 박탈감을 좀 줄이고, 이게 결국은 우리는 노조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임금 자제를 그렇게 임금 동결을 요구를 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 노동조합도 이러한 염치와 어떤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그러한 그 노동운동을 하는 게 결국은 노조의 사회적 책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라든가 최저임금, 급격한 최저임금 요구 문제라든가 주 52시간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노동조합의 어떤 조직 논리, 노조 간부들의 조직 논리보다는 사회 전체의 어떤 그 이제 경제, 이 국민 경제라든가 이게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그 정책들이 어느 정도 이게 뒷받침이 되고 같이 굴러갈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추진되도록 노동조합이 이렇게 좀 같이 균형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내주는 것도 중요한 사회적 책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USR 방향은 USR이라는 것은 이제 노조가 법은 사회를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법을 준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가장 그 USR의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그 이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어떤 배타적인 분배 욕구를 좀 자제를 하고 협력업체와 비정규직 등을 감안한 특정 임금을 좀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감성에서 이성으로 너무 감정적으로 노동운동을 하지 말고 감성에서 이성, 그리고 정치투쟁 중심에서 실사구시 노동운동으로, 그리고 대립에서 협력으로의 그런 노동운동이 결국은 노조의 사회적 책무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지금 글로벌 경제 전쟁이 상당히 치열한데 기업의 생산성을 최고도로 올리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거기 같이 속해 있는 구성원들의 일자리도 계속 그 보장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회사의 생산성이라든가 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참여와 협력의 자세로 그렇게 노동운동을 좀 협조주의적으로 전환하는 것도 노동운동의 사회적 책무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국은 그 노조의 사회적 책무라는 거는 노동상권에 보장된 그런 권리만을 그 행사하고 주장하려고 하질 말고 그러한 그 노동상권을 통해서 확보된 권리만큼 그 국민 전체를 위한 그러한 그 사회적 복무, 사회공헌 활동 이것도 함께 그 고민하고 성찰하는 그런 노동운동이 결국은 노동운동에 지속 가능한 그러한 그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바란다면은 그런 노동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주제는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